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체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무기는 생긴 건 참 멋진데 내용은 멋지지 않고 사실 뭐 멋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대륙의 스트라이크 이글 선양 J-16 전투기, 중국 공군의 J-16 전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강력한 폭장량에 경악한 중국입니다. 1990년대인데요. 이 90년대에 미국이 이제 걸프전, 또 코소보 내전 이런 데 이제 참전해가지고 거의 뭐 항공전으로 그냥 끝을 내버린 전쟁들이죠. 뭐 걸프전 그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이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코소보 항공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폭격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야, 저 무장 능력 실화냐?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H6 폭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H6K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시리즈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거 폭장량이 폭격기인데 불과 8에서 1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게 폭장량이 무려 데이터상으로는 11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덩치 큰 폭격기,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그 H6 폭격기보다 폭장량이 더 뛰어난 거예요. 전투기인데. 그래서 이 중국이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갖고 싶다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격기, 그러니까 이제 폭격을 주로 하는 이 공격기가 Q5란 건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무장 능력이 2톤입니다. 2톤. 야, 우리 T-38 그게 2톤이다. 그게 무슨 공격기냐? 그게 무슨 폭격이냐? 이제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정도죠. 이게 그러기도 할 것이 이게 Q5는 러시아, 과거는 소련이죠. 소련의 미그 19를 중국이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개량을 한 거예요. 미그 19 같은 경우는 이 주둥이, 이 공기 흡입구가 이 중간에 있죠. 앞 주둥에 있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그걸 여기다가 이제 커버를 씌우고 여기다가 레이더를 넣었어요. 그리고 공기 흡입구를 양쪽에다 옆으로 뺐어요. 그래서 미그 19를 바탕으로 개량을 한 게 바로 Q5니까 미그 19 아시다시피 덩치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톤. 거기다가 이렇게 외부 연료 탱크 달고 하면은 진짜 우리로 치면 500파운드 폭탄 한 4발, 그러니까 우리 한 FA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폭격한다라고 하니까 참 자신들이 서글픈 거죠.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하는 거 보니까 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입니다. 그런데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장점은 이렇게 폭격도 잘 하면서 공중전도 잘하는 거예요. 얘들은 공격기 따로, 전투기 따로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이글은 폭격이면 폭격, 전투면 전투, 제공이면 제공 뭐 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멀티롤 전투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중국이. 야, 우리도 저런 거 가져보고 싶다. 이제 해가지고 급하게 등장한 대륙형 전폭기가 바로 이 JH-7입니다. 1992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야, 이걸로 공중전까지는 안 되겠다. 왜? 이때 그 만들었는데 미국이 걸프전에서 코소보 내전에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공중전 막 기동성 끝내주고 야, 우리는 이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뭐 미사일 셔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자기네들 순수 기술이라기보다는 당시 프랑스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프랑스의 헬기 기술 이런 것들도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 시절에 프랑스에서 제규어 공격기를 만들었던 팀 그 기술자들이 일부 여기 이 JH-7 만드는 팀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좀 제규어 공격기를 좀 뻥튀기 시켜놓은 그런 형상으로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저런 거 갖고 싶어. 어떤 거? F-15E 같은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쭉 해오다가 20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게도 됐고, 그때 바로 지금은 시진핑 주석인데 2010년도 같으면 이제 후진타오 주석. 말반이죠. 이때 이제 중국이 아주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런 거 한번 가지자라고 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공군님이 선양 항공기 제조공사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J11 당하고 너랑은 진짜 다시는 일 같이 하기 싫었는데 야, 어쩔 수가 없다. 개발 의뢰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제 선양항공사가 아유 동지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중국제는 원래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어떤 비행기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이 우리도 그 미제놈들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다목적 전투기 갖고 싶은데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중 제일 비슷한 게 수호이 30이니까 그거 한번 짝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 야 가능하겠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양항공사가 그럼요 동지 짝퉁하면 차이나 하면 짝퉁 아니겠습니까? 당장 만들어 올리도록 하죠. 갖고 계신 수호이 30 그 몇 대만 저희 연구소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군이 그래 보내줄게.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하자. 제발 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 사놓았던 수호이 30 전투기를 선양항공공사에 갖다 준 겁니다. 이제 해체해가지고 뜯어보고 그대로 만들으라고요. 이 J11 같은 경우에 수호이 27을 중국이 90년대 샀는데 그걸 이제 또 이 선양항공공사에서 뜯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게 J11이에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제대로 잘 못 만들어가지고 날아가다가 뭐 공중기동하다가 뭐 부러져 버린다든지 날개가 부러지고 뭐 추락하고 엄청난 그 사고를 많이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또 그 이제 소련의 지금의 러시아의 수호이 27 같은 경우는 참 우수한 제공 전투기였다라고 평가되는데 이거는 뭐 엔진을 또 베끼다 보니까 엔진이 그 수호이 31의 AL31 엔진 그거 뺏겨서 이제 WS10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게 출력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오리지널 수호이 27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동성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뭐 덩치는 엄청 큰데 제공 전투기로서 제대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양항공사가 바로 이거 수호이 27을 바로 데드카피했던 그 항공사거든요. 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호이 30을 뺏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역시 수호이 27이나 수호이 30이나 같은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플랭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니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피 대상은 러시아제 수호이 30 MKK 그리고 MK2입니다. 이 MKK와 MK2 이 수호이 30의 초창기형은 카나드가 있어요. 인도 공군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MKI 그 수호이 30은 카나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 후반기로 갈수록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전자제어식으로 비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더 발달해서 카나드가 없어도 즉 귀날개가 없어도 더 기동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이 수호이 30 MKK 버전과 MK2 버전에 가서는 카나드 없이도 기동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해군과 공군이 이 수호이 30 계열을 한 100여 대를 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대를 가져가서 뜯어봐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뺏겨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뭐 여기는 뭐 저작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참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10년대인데 그 전이라면 그렇다 치고 2010년대 저작권 참 얼마나 따질 때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뜯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100대 가까이 샀는데 뭐 한두 대 뜯어본다고 뭐라 그러겠어? 크크 하고 이제 뜯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발 의뢰 3년 만에 복제된 수호이 30 MKK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J16이라는 전투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장시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013년이죠. 그러니까 없는 전투기를 3년 만에 만들어내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있는 전투기를 뜯어보고 그걸 이제 바로 그냥 데드카피를 해버렸으니까 3년 만에 나옵니다. 또 이제 선양항공사가 과거 J11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또 연속선상에 있죠. 그래서 야 우리 사람 복제 실력 띵호띵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만들었어 좋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체 중량은 17.7톤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 그러니까 이제 F-15E하고는 한 1톤 정도 차이가 나요. 정말 뭐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거죠. 최대 속도는 마하 2.0 작전 반경은 무려 1500km F-15E보다 더 멀리 가고 멀리 작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무장 탑재량 8톤 F-15E가 11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8톤이 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구현된다면 왜냐 F-15E 같은 경우에는 컨포멀 탱크 외부 연료 탱크를 달죠. 그리고 외부 연료 탱크 이제 이런 것도 날개에도 하나 둘 세 개를 달죠. 장착형 외부 연료 탱크인 컨포멀 탱크 달죠. 이런 것들도 전부 무장 탑재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포멀 탱크라든지 외부 연료 탱크라든지 이런 거 빼면 F-15E는 5, 6톤 정도밖에 무장을 탑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수호이 27 계열의 전투기들은 특징이 정말 대단한 것이 외부 연료 탱크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이 27,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들은 전부 내부 연료만으로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오롯이 무장 탑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정말로 구현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이 카탈로그는 정말 뻥 스펙이 너무 많다.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고 그것은 F-15E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자, 워너비 아이템을 손에 넣은 중국 공군의 J-16 찬양입니다. 수호이 30 우리 능가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능가하냐? 일단 고성능 A사 레이더를 달았어. 그래가지고 200에서 250km 전방에서도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F-22 랩터도 아니고 뻥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모든 중국제 항공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중국제 항공무장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이제 J11에서 WS-10 그러니까 러시아의 AL-31 엔진을 뺏겨가지고 WS-10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제 능력이 한 70%도 안 돼. 그래가지고 추락하고 했는데 이걸 개량해서 요즘은 이제 WS-10B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조금 성능이 좀 나와가지고 괜찮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WS-10B를 얹어가지고 기동성도 좋아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허우대는 정말 끝내줍니다. 왜냐? 수호이 27, 수호이 30 이 전투기 자체가 정말 이 외부 형상은 참 멋지죠. 저는 F-14 톰캡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해요. F-14 톰캡은 옆에서 보면은 뭐 좀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 수호이 27, 수호이 30개는 옆에서 봐도 조둥이가 밑으로 쫙 쳐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백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생겼는데 호우대는 좋은데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 심장이 과연 그 힘을 내줄 것이냐라는 것은 의문스럽죠. 그런데 국뽕의 절정입니다. 국뽕 아시죠? 그 국뽕의 절정 J-16은 스텔스도 된다. 이런 보도가 중국 관영 환구15를 통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자, J-16에 최근 적용된 은회색 도색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주므로 육안과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제공한다. 라고 작년 1월 29일 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환구15가 그렇게 보도했어요. 아니 이건 뭐 제정신입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은혜색 여기서는 좀 스텔스가 되네. 이 세면바닥하고 지금 색깔이 비슷하니까 잘 안 보이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실했다고 스텔스가 다 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스텔스 도료 나옵니다. 우리 전투기, 우리 탱크, 우리 군함 전부 그 페인트 다 바르죠. 그러면 우리도 다 스텔스겠네요? 아니죠. 스텔스 도료는 그 스텔스성에 마지막으로 조금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금 더 가미하는 것이지 형상 자체가 우리 F-15K나 여기 이 수호이 30이나 형상 자체가 스텔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스텔스입니까? 이 육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중국 하늘이 워낙 뿌옇다 보니까 이게 뭐 보이겠습니까? 하늘 위에 날아다니면. 그래서 육안에는 잘 안 보이는 그 육안 스텔스는 될 수가 있는데 레이더에는 잘 보이겠죠. 자, 그런 참 정말 이 국뽕의 대단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4개 예단 규모를 배치했어요. 참 중국은 이 스피드 하나는 양산하는 스피드 하나는 끝내줍니다. 2014년에서 2019년 이 5년간 무려 130대 이상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제 수호이 30을 짝퉁 생산한 J-16인데 엘리펀트 워크 우리 사람도 한다 해 우리는 상보다 해 라고 이제 하면서 쫙 엘리펀트 워크를 하는 것이죠. 엘리펀트 워크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무력 시위하는 것 이걸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데 과거 2차 대전 때 B-29 폭격기들이 융단 폭격을 하기 위해서 쫙 같이 날아가는 거 이걸 이제 뒤에서 보니까 B-29가 뚱뚱하니까 엘리펀트
코끼리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더라. 물이 져서 활동하니까 코끼리가. 그래서 이제 요즘도 무력 시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중국도 상보, 엘리펀트 워크 아니죠. 자기네는 중국이니까. 우리는 상보다 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해! 이제 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J16이 나오기 전에 J11 시절에, 지금 우리 국방부에 대단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공군 장군 출신이 계세요. 그분이 대령일 때 어느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F-16, KF-16 조종사 출신이에요. 우리 KF-16하고 중국의 J11하고 서해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대면서 우리 KF-16이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J11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J16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KF-16도 지금 개량을 하죠.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그래서 저는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 이거 서해에서 정말 우연히 전면전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우연히 우리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의 KF-16하고 한번 조우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왜? 검증 한번 해보게요. 저는 우리 KF-16 개량형 지금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는 그 개량형 이게 압승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이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